두 번째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보시면 기원전 3000년 경에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나일강 같은 경우 이집트는 우리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일강이라고 불리는 강은 일정 시기가 되면 범람, 물이 넘칩니다. 이 물이 넘치는 과정 속에서 나일강을 속에 있었던 좋은 유기물들이 땅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일강 주변으로 상당히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농사에 유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상당히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어요. 사방이 사막,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형성된 지역인데요. 자, 이집트의 북쪽을 보면 지중해가 보이고요. 동쪽을 보면 홍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어요. 또 남쪽에는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사하라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라고 불리는 문명은 바다와 사막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더욱이 이쪽 지역,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침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좁은 길을 꼭 지나야 가야 했어요.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지.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해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적은 쪽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된 왕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집트는 또 다신교였어요. 다신, 마늘 다자예요. 신이 많았고요. 또 영혼불멸 사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영혼불멸이라는 뜻은 몸은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세적인 세계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로 미라 사자에서 피라미드를 둘 수가 있는데요. 요게 사자의 서라고 불리는 그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라고 불리는 신에게 가게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이 오시리스에게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았을 때 생전에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사람이었으면은 다시 부활시켜주지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자의 서를 통해서 내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이 오시리스에게 좋은 사람으로 해석이 돼서 다시 부활이 되었어. 부활을 해야 돼. 자, 이때 기존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은 기존에 시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미라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이 미라를 보관한 일종의 무덤으로 피라미드 만들었고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신성한 동물로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죠. 또 이집트의 왕은요, 파라오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신이었던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로 여겼어요. 즉, 파라오의 아빠는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 라의 아들인 파라오도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요, 왕은 대리인이었지 신의 대리인이었지만 파라오 같은 경우는 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왕은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집트보다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문자 존재합니다. 바로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인데요. 이른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아직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는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식물이 살았는데 그 식물의 줄기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종이 대신으로 이렇게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다가 상형 문자들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또 과학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언제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천문학, 하늘 공부, 별자리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는 태음역이었다면 이집트는 태양역을 중시했고요. 또 십진법이 발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또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땅을 새롭게 구획하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든가 측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집트는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집트와 관련된 영상 2개 선생님이 올릴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